자유시 참변 얘기로 돌아갈 건데요. 혹시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이기에 있었던 독립전쟁에 대해서 가장 큰 독립전쟁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제 뭐 청산리 뭐 맞습니다.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 봉오동. 만주 지역에 있죠. 그 사진 한번 볼까요? 다른 파워포인트 파일을 좀 열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잠깐 보고요. 자, 여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거는 바로 대한독립만세를 목청껏 외쳤고, 유관순 열사께서 옥고를 치르고, 유관순 열사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없는 것만이 유일한 슬픔이다. 네. 참 이러한 유관순 열사를 역사 교과서에서 빼가지고 큰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왜 뺐느냐 그랬더니 이화학당 출신이다. 그게 뭐? 이화학당은 미국인 선교사가 지었거든요. 친미주의자인 거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대한독립만세, 3.1 만세 아주 큰, 인류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대형 운동이죠. 요거에 대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 만주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유관순 누나가 친미주의자라서 빠졌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써야죠. 인터넷 미국이 만든 거고. 그렇네요. GPS 미국 국가위성입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거 미국 애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자동차 미국 애들이 만든 거. 전부 다 미국 애들이 만든 건데, 왜 자기들은 햄버거 먹으면서, 이게 뭐. 자, 이렇게,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요. 북로군정서의 김좌진 장군께서 크게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청산리 전투 아닙니까? 1920년 10월. 그리고,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 하면 홍범도 장군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역시 1920년입니다. 이렇게 1920년도에, 1919년 3.1 만세 이후에, 1920년도에, 이 지역에서 대한독립군단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나라 잃은 식민지 백성의 가난한 누더기 옷이 전투복이고 전투화가 있겠습니까? 집세기 신는 거죠. 그리고 정식 일본 군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신식 무기를 가진 게 아니라 새를 잡는 새총, 조총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 거를 가지고 당시 일본군의 최정예 군대, 최강 군대,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박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막강 군대를 대상으로 여기서 우리가 대승을 거두는 거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얼마나 수치죠. 그런 일들이 바로 1920년대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간도참변이라고 하죠. 경신참변이 일어나는데 일본군이 죽은 사람만큼 우리 대한독립군에 의해서 죽은 사람만큼 우리 주민을 또 양민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더 이상 우리 동포들의 희생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역쯤에 있을 겁니다. 밀산이라고 하는 동네, 미시안이라고도 하고요. 밀산에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합니다. 3,500명이 모였습니다. 백포 서일 총재를 모시고 김좌진 부총재 뭐 이렇게 해서 딱 이제 규모를 갖춘 거죠.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신식 무기도 없고 예. 참 고생이 정말 아주 심한 거죠. 예. 춥고 예. 배고프고 예. 대한 독립운동을 이렇게 혁혁한 성과를 낸 대한 독립군단인데요. 예. 그런 분들이 이 러시아군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무기도 대주고 밥도 대주고 식량도 대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러시아 공산당은 말이지 예. 약소국의 독립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군대야. 예. 그러니까 많은 우리 대한독립군단들이 믿은 거죠. 예. 그럼 넘어간 겁니다. 예. 그때 당시 백포서일 총재, 예. 김자진 부총재 예. 이런 분들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예. 신중하게 생각하자 했던 분들이고요. 예. 백포서일 총재는 그래서 그거를 만류했지만 본인만 남으신 거고 예. 김자진 장군도 가다가 돌아오셨어요. 예. 공산주의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예.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다시 만주로 돌아오신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삼군부 잘하는 예. 그런 거를 만든 거죠.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예. 여기는 밀산인데요. 예. 자유시 예. 스보보든이라고 하는 곳으로 저희 대한 독립군이 밀산에서 예. 그 러시아 사이에 아주 큰 호수가 있습니다. 예. 흥계호라고 하는데요. 예. 항카호라고 예. 하고요. 거기를 넘어서 예. 돌아서 우스리스크로 가서 예. 기차를 타고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갑니다. 예. 여기에서 아주 대형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왜 참극이 벌어지는 겁니까? 소련 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저 멀리 있는 예. 그 러시아 한복판에 있는 예. 이르쿠츠크파 한인 공산당이 앞잡이가 되고 예. 소련 공산당이 예. 대한 독립군단을 해체하는 과정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일본과 밀약을 맺은 게 있거든요. 누가요? 소련하고. 아, 예. 소련은 예. 일본에게 예. 캄차카 반도 연안 어업권을 돌려줘서 거기서 우리 물고기 잡고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 예. 일본이 막 침투해 들어갔으니까요. 예. 그러면 좋다. 일본은 연해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골치 아픈 예. 일본 입장에서 그죠. 예. 뭐 집세기 신는 사람들이 정의 일본군을 다 박살을 내니까 이 사람들 좀 제거해줘. 오케이. 그렇게 밀약이 된 거죠. 예. 우리는 그걸 모르고 올라간 겁니다. 예. 그러니 이제 시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한독립군단을 해체시키는 과정을 자유시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이때 이 자유시 제야강 현장에서 예. 저희가 이제 이 재작년에 갔던 과정을 예. 서울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갔냐면 청산리 전투 현장으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밀산의 대한독립군단 결성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흥계호 예. 큰 호수가 있다고 그랬죠. 예. 거기를 지나서 달레네스크로 가서 예. 달레네스크에서 기차를 타고 자유시 스보보드니까지 간 겁니다. 예. 저희는 서울에서 예. 이 코스 그대로 만주로 갔고 예. 만주 연변에 있는 청산리 전투 현장에서 예. 대한독립군단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13명이 움직이고 예.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예. 예. 이제 그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참 이 역사적 현장은 반드시 가봐야 될 예. 곳입니다. 예. 자, 이 해석을 좀 해드리면 예. 대한독립군단이 소련 공산당에 괴멸당하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예. 1921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 해방이 언제 됐습니까? 1945년입니다. 45년, 예. 그러면 1921년부터 1945년까지 예. 무려 24년 동안 예. 3,500명에 대한 독립군단이 여기서 괴멸당했기 때문에 예. 제대로 된 무장투쟁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예. 독립군 수준이 너무 이제 숫자가 너무 줄어버렸는 그죠, 예. 거죠. 거의 다 해체되었으니까. 그러니까 21년 동안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2차 대전의 승전국이 우리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우리가 돼버린 이때 겁니다. 우리 독립군들이 열심히 싸워서 해방될 때까지 싸웠으면 우리가 연합국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집세기신 신었지만 예. 군대가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승전국이 되는 겁니다. 승전국이 됐으면 뭐 오히려 일본 땅 내놔라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전쟁 배상을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었다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 이 참변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가 안 된 거죠. 예. 첫 번째입니다. 그게 예. 두 번째 1921년과 1945년 24년 동안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 보천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보천보 전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보천보 습격 사건입니다. 그거는 뭐 김일성이가 뭐 주유소 습격 사건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죠, 예. 보급품 예, 먹을 거 훔치러 들어간 거죠.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독립운동, 예. 독립투쟁, 예. 독립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예. 자, 그 사건이 일어난 건 뭐냐면 3,500명의 대한독립군단이 건재하고 있으면 예. 백포 서일 총재께서 살아 계시면 예. 김자진 장군께서 홍범도 장군께서 활약을 하고 계셨으면 예. 동북 항일연군의 예. 중국 공산당이죠. 예. 중국 공산당 당원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 주전자 당번인 예. 김성주가 예. 김일성으로 둔갑해서 예. 대한민국 한반도의 반을 먹어버리는 일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말이죠. 역사에 뭐 가정은 없지만은 뭐 네.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예. 이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서 이제 소문을 들었겠죠. 예. 백포 서일 총재께서는 예. 저희가 다녀온 함께 간 사람들이고 다녀온 곳인데요. 예. 이 현장에서 저 깊은 산 속에서 호흡을 본인이 멈추시는 방법으로 예. 자진하셨죠. 아. 책임감을 느끼고 예. 정말 그 대한민국 국민이 예. 정말 여기는 꼭 가서 한번 봐야 될 곳이다. 백포 서일 총재께서 여기서 자진하셨던 곳이에요. 여기를 저희들이 다녀온 거고요. 예. 이 비석은 뭡니까 이게? 흥계호에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나타낸 거고요. 자, 이런 코스를 갔다 왔다는 거고요. 제가 자유시 참변은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예. 이게 이 장소가 어디냐? 예. 여기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이 장소가 제야 강가입니다. 제야 강가. 예. 예. 자유시에 있는 제야 강가. 예. 여기에서 그 뒤에 한 3km 내지 4km 지점 뒤에서 예. 쉬라세프카 역에서 예. 이르크츠파 한인 공산당, 예. 소련 공산당이 대한 독립군단을 향해서 총을 쏘기 시작을 했고요. 예. 현장에서 죽고 도망치고 제야 강가를 향해서 몸을 던지고 그래서 이 현장에서 약 900여 명 예. 정도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 거기 가서 저희들이 이제 그 깊게 추모하고 저 무궁화 그렸지 않습니까? 예. 무궁화 그렸죠. 제가 디자인을 해서 만든 건데요. 예. 여기서 추모의 단을 쌓고 정말 그 추모를 하고 온 거지요. 예. 비나리를 하고 온 거죠. 예. 이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하고 소련의 그런 공산당의 밀약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그 뭐 저기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보니까는 일본 공산당도 올라오고 중국 공산당 애들도 이렇게 그 저 유학생들도 막 나오고 또 뭐 북한 애들도 나오고 네. 예,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예. 자, 이 비참한 현장을 보고 다음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예. 적색 제국주의 맨 얼굴, 예, 예. 1937년 고려인 강제 이주를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유시 참변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1921년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죠? 1921년도로부터 16년이 흐른 1937년도에 고려인 강제 이주가 일어났습니다. 고려인 강제 이주는 뭡니까? 연해주 지역에 1850년대, 1850년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세도 정치가 극심하던 조선 말, 그죠. 뭐 헌종, 철종,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임금을 하고 있을 때죠. 그래서 뭐 무슨 조씨, 뭐 무슨 김씨, 뭐 이런 분들이 막 세도 정치를 하던 때 아닙니까? 그때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정약용 그 선생께서 목민심서를 썼죠. 거기에 보면 애절양이라고 하는 시가 나옵니다. 내가 이거 방송에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애절양. 양은 남자의 성기를 뜻합니다. 절단을 한 거죠. 슬프도다. 내가 남자로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가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았는데 황구첨정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니 탐관 우리들이 이 세금을 다 뺏어가니 이거 못 살겠다 하고 조선을 떠나서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연해주 지역으로. 거기서 80년을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신안촌을 비롯해서 그 연해주에 약 20만 명의 우리 백성들이 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사실은 그게 남의 땅이 아니었고요. 우리 땅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조선의 관료들의 경계가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조상들이 지배하고 살았던 땅 아닙니까? 만주, 연해주. 응? 내 땅이니까 거기 가서 농사지면 세금 안 내고 탐관오리 없고 넘어간 겁니다. 거기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소련 공산당이 1937년도에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그 일본의 스파이다 하고 이렇게 뒤집어 씌워. 네, 뒤집어 씌워가지고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그 고려인 강제 이주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1921년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지 않으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그 자유 독립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일부의 독립운동가들이 사회주의 건설에 경도된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당한 겁니다. 그 뒤로 얘기하면 1945년 해방되자마자 100일 만에 신의주에서 학생의거가 일어납니다. 신의주 반공학생의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때 또 김일성과 소련 공산당에게 우리 젊은 학생들이 엄청나게 당합니다. 자, 1921년 자유시 참변, 37년 고려인 강제이주, 45년 신의주 학생의거, 바로 적색 제국주의인 공산주의에 우리 대한독립운동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건국하는 과정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이 계속 공산주의와 싸워야 했고요. 6.25도 공산주의와 싸운 거고요. 산업화 과정에서도 무장공급 심투 사건. 그죠. 그리고 80년, 90년, 지금은 이제 종북 세력까지. 계속 공산주의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재벌 해체론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지금 보니까는 97년도 5월달에 노동신문 이면에 보니까 간첩 성시배기가 한국에서 어떻게 공작을 했다 하고 이렇게 그 북한이 아예 자랑스럽게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는 북한의 1947년 12월달에 그러니까 그 해방 직후에 우리가 조선은행권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썼는데 47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저 화폐 개혁을 하면서 그 폐기된 국권을 갖다가 남쪽에다가 공작 자금으로 보내가지고 네. 국회 부의장부터 국회의원 뭐 정치인들 군인들 경찰 전부 다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뭐 자기들이 그렇게 썼더라고. 그러고 김구 선생도 간첩 성시백이가 구워 삶아가지고 북한에 보내가지고 김일성 뭐 김일성 만나러 가자고 또 꼬셔가지고 데리고 왔다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린 맥락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시 참변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 겉으로는 백색 제국주의라고 하죠. 예. 일본. 예. 식민지 전쟁을 일으켰던 그래서 그 자국의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제국주의죠. 자본주의 전쟁인 거죠. 백색 제국주의 일본과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운동이 사실은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진정한 독립운동은 1890년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 독립정신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은 어디로부터의 독립일까요? 일본이 아닌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중국을 4대 예를 갖췄고 그런 조선이 그래서는 안 된다. 중국으로부터의 자유 독립 국가를 꿈꾼 거 아닙니까? 그 독립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 건설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자유 독립 국가로서의 독립 전쟁인 거죠. 그 우리 저기 또 독립문 서대문 쪽에 가면 독립문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 청나라의 사신을 그 맞던 영의문 영의문을 헐어버리고 독립문을 세워버린 거 아닙니까? 네.